네, 메르스와의 전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87명으로 크게 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메르스 발병 2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를 메르스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염호기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여담뉴스TV에서 이 내용을 처음에 속보로 전달해 드릴 때는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뭐냐 이런 되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지고 나니까 참 씁쓸한 마음인데 대전에서 지금 사망자가 또 발생했죠. 네. 주말하고 이제 오늘까지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김재수 기자. 네,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제 80대 남성이 대전에서 사망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7시고요. 대전 대청병원에서 입원했던 우리가 이제 84번 환자 이렇게 부르던 환자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6명, 그리고 대전 지역 사망자도 모두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르스 치사율은 6.9%, 그러니까 7% 가까이 됐고요. 이제 또 84번이 이제 사망한 환자를 보면 이제 올해 3월부터 폐렴 증상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 증상을 반복하던 중에 이제 같은 병동에 있던 16번 환자와 접촉을 했고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격리 병상 그 이송을 준비하던 중에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습니다. 많은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를 보면 대부분 기존에 앓고 있던 그 질환들이 있습니다. 질환들을 보면 뭐 당뇨도 있고 신장 질환, 심장 질환, 폐질환 그리고 뭐 암수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지난밤 사이에 확진자가 23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모두 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생을 하면서 뭐 2차 진원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이라는 말을 좀 더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감염자 중에 87명 중에 현재 34명이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됐습니다. 3분의 1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로 이제 발생하는 이제 확진자 중에서 대다수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유행을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에도 정말 그 병원장이 이제 입장하기 전까지 모든 의료진과 거기 있는 모든 기자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서 그 삼성 서울병원 본관 지하에 있는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삼성 서울병원은 휴대차 많이 다녀봤지만 물론 주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회로 오고 해서 분주했는데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을씨년스러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요. 이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대부분 응급실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감염이 되는 거고 저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곳저곳 뭐 잠입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심한 만성질환자가 아니라면 기존에 뭐 수술 계획이 잡혀져 있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좀 전염이 됐던 그런 병원은 우리 교수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환경소독이라는 걸 합니다. 특별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술할 때 크게 위험이 없다고 의료진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좀 마스크와 그리고 손세정제를 거기 항상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좀 가벼운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원래대로 방문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지수 기자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이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주셨는데 뭐 평택 성모병원이나 다른 병원들 같은 경우는 뭐 휴원을 하거나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곳도 있지만 삼성 서울병원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응급실에서만 좀 제한이 있고 기존의 이제 수술이랑 그 외래 진료는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다른 병원들은 격리를 지금 다 코호트 격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삼성 서울병원은 혹시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네, 아마 삼성 서울병원이 이제 첫 번째 환자는 아마 잘 관리를 했는데 14번째 환자부터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14번째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 다녀왔다는 히스토리를 몰랐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아주 매뉴얼에 맞게 잘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응급실에 대한 소독이나 이런 건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상적인 진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삼성 서울병원 병원장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죠. 평택에서 온 환자인지 몰랐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건 맞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보건당국에서 의료기관에 제한적으로 정보를 좀 제공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이 메르스라는 병 자체에 대해서 예.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기존에 알려진 정보대로 의하면은 그렇게 전파력이 높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전파 매뉴얼대로 저희가 아마 행동을 해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 예.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대책을 세울 때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아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처음으로 10대 환자도 발생을 네. 했는데 어떤 환자입니까? 네, 좀 이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10대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환자는 입원을 했던 환자입니다. 예. 메르스 입원 환자가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수술을 했고 수술한 후에 아무래도 좀 면역력이 떨어져서 예. 좀 메르스에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0대 학생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예. 물론 다른 질환으로 입원을 한 상태여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발병이 된 거라서 이제 다른 학생과의 어떤 접촉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예. 너무 지나친 걱정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특정 병원을 지금 편드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상황들이 입원실을 집중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 서울병원에서 현재 주요 감염 위험군이 115명에 달한다. 근데 이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네. 환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지금 전망하십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러 평택 성모병원도 그렇고 삼성병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메르스라는 질환이 아주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을 알 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전염이 된다든지 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병원 감염 또 접촉자 격리 이런 부분만 잘 한다면 네. 아주 대량적으로 환자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네. 당국이 총력을 다하고 있고 의료기관도 이제 정보를 잘 제공해서 네. 상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혹시라도 파악하지 못한 접촉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예. 지금 계절적으로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본인이 고열이 난다든지 예. 그러면서 갑자기 호흡기 증상이 생긴다면 예. 우선은 자기가 그런 메르스에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가까운 보건소나 예. 병원에 들르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환자가 생겼던 병원이라든지 예. 또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런 병원에 이제 환자를 접촉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부가 병원 명단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확진 판정이 나온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병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네네.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경유했던 병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감염력보다는 좀 더 높은 감염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처음에는 같은 병실, 지금은 또 같은 병상, 그리고 또 병원 이렇게 이제 확대돼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만약에 뭐 안 생긴다면 괜찮지만 일단은 지금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증상이 생긴다면 예. 그것으로도 지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선 병원에서도
그런 주의 기준을 조금 더 상향해서 갑자기 고열이 난다든지 호흡기 증상이 동시에 생긴다면 네. 격리해서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해서 볼 부분이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얼마나 더 추가 확진자가 나오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14번 환자로부터 전염이 됐다면 그 잠복기가 끝나는 기간이 언젠가요? 네, 이제 14번 환자가 예. 머무른 시기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 이제 사흘간입니다. 예. 그래서 최대 잠복기라는 것을 가정을 해보고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이달 10일에서 12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주에 좀 더 이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 이제 27일에서 29일에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 합쳐서 800여 명을 밀접 접촉자라고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서 예. 집이나 병원에서 지금 격리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서 얼마만큼 또 확진 환자가 나오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제가 이런 요번에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네. 너무 좀 이렇게 특정 병원에 이제 환자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삼성병원이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그 콘텐츠가 물론 있지만 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좀 너무 심한 질환이 아닌데 내가 어떤 교수님한테 예를 들어 뭐 염 교수님한테 좀 진료를 받고 싶으면 좀 입원실을 거치면 이게 조금 진료 날짜를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입원 응급실에서 정말 중요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분이 사망하는 일도 이래서 발생을 하는데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좀 전에 허승아 앵커도 이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진짜 많은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거쳐갔기 때문에 27일부터 29일 그 사이에 많은 환자들이 더 접촉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거가 이제 14일 후면 27에서 29일 14일 후면 이제 오는 10일에서 12일 이때가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자택이나 이제 병원에서 격리 중인 800여 명 중에서 특히 집에서 격리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본인의 어떠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 준수를 하고 뭔가 의심쩍으면 보건당국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예. 저희가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4차 감염, 지역 감염 이 우려는 많이들 조명하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원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단정짓기에는 사실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한데요, 교수님.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환자 발생이 대부분 접촉에서 됐기 때문에 예. 주의한다면 이제 특히 이런 유행 시기에는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외출을 하실 때는 예. 마스크를 착용하신다든지 하고 또 손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네. 사실은 이번에도 보면 바이러스가 문고리 같은 데서 많이 묻어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손에 접촉된 것이 이제 입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2차적인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마스크와 손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또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풍토병으로 정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마 유행하는 시기가 지나면 이 바이러스의 원래 그 자연적인 저장소라 그럴까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낙타라든지 아니면 박쥐라든지 이런 곳에서부터 나왔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박쥐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지 않는 그런 원래 토종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정착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살짝만 짚어보면 네. 변이는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당국의 발표거든요. 네네. 앞으로 바이러스 변이가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 이 RNA 전문 용어로 RNA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요. 유전자가 한 가닥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 다시 DNA로 이제 전사가 되고 다시 RNA를 만들게 되는데요. 예. 이 RNA 바이러스들은 특징이 변이가 잘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예. 우리가 겨울철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가 잘 걸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있고요. 예. 그런데 그게 변이가 된 것이 사스고요. 또 한 번 더 변이한 것이 이번에 메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히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될 수는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현재는 뭐 변이가 되지 않았다고. 변이가 되면 네. 그 선생님 죄송한데 전염력이 강해진다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바이러스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예. 전염력이 강해지든지 아니면 약해지든지 예. 뭐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예. 바이러스가 변이되면서 이 방역 당국에서 하는 이 지금 대응의 방법들이 네.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됐다 하고 발표가 나면 네. 그 이후에 이 방역의 방법이라는 것이 네. 바뀌어야 되느냐는 궁금증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미 이제 우리가 신종플루에서 한번 바이러스 변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일단 바이러스가 변이됐을 때는 이제 그게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도 다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전염성이 아주 높으면 예. 그에 따른 방역 조치도 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교수님께 여쭤보자면 지금 변이는 되지 않았다 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교수님께서는 풍토병으로 정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셨는데 네. 지금 14번 환자에 따른 잠복기가 뭐 6월 12일 정도에 끝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잠복기 기간을 지나면 예. 일반 격리하는 환자들도 더 이상 그 바이러스를 보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전염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혹시 그 만약에 환자 지금 일부 환자들이 퇴원을 앞두고 있거나 실제로 퇴원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 이런 분들은 혹시 후유증 같은 건 없습니까? 일반 감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대부분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더라도 예. 불연성 감염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증상을 별로 느끼지 않거나 약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또 이제 메르스의 특징은 이제 그렇지만 폐렴을 좀 잘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더 하기도 감염이죠. 예. 대개 이제 바이러스는 상기도 감염을 잘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건강한 성인들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더라도 예. 그냥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기도 감염인 폐렴이 생기더라도 뭐 비교적 치료에 잘 반응해서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노약자들이나 예. 아니면 기존에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그 폐렴으로 인해서 예.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좀 조치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자면 네. 지금까지 정부가 모두 29개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환자들이 격리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는 좀 거점 병원을 지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감염병에 관한 국가 지정병원, 거점병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존의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접촉기에서 잘 전염이 되고 예. 또 때로는 이제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인 치사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맞는 새로운 그런 전염병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 김지수 기자. 네. 저희가 뭐 늘 강조합니다만 예방법, 대처 방법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메르스가 의심되면 무조건 병원 가면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 염호기 교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해요. 예. 지금 계절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아닌데 심한 열이 나면서 그냥 열만 나는 게 아니라 호흡기 증상이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숨가쁨 현상,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설사나 배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지금 또 하나 정보를 확인할 게 뭐냐면 지금 29곳에 이제 환자가 머물렀거나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 지금 명단이 공개됐고 환자가 그 시기에 머물렀던 그 발생했던 시기랑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내가 이 근처나 가지 않았나 그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네. 또 혹시 이제 가족 중에 이 시기에 병원을 이제 갔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론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그 메르스 콜센터라고 043-719-7777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알려서 그런지 예. 막 이게 너무 많이 폭주가 돼서 저희 연합뉴스 TV로도 항의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각 지자체에서 예. 지역 번호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02에 120 그러니까 지역번호 플러스 120을 하면 예, 예. 이게 모두 다 중앙이랑 지자체가 지금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어저께 발표를 했으니까요. 예. 우선 여기에 연락을 해보면 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왜 강조를 하냐면 예. 첫 번째 환자분, 14번째 환자분, 그리고 16번째 환자분이 이게 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혼자의 어떤 힘으로 그래서 감염된 상태로 그야말로 마스크도 안 차고 정말 바이러스가 배출될 때 그냥 다녀서 더 감염이 됐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곳을 좀 내가 전화를 하면 내가 좀 심각하다 그쪽에서 어떤 판단이 있기 때문에 조치가 이루어져서 뭐 119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떠한 그런 소독 대책이 함께 마련이 되니까요. 예.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정부의 문제니까 예. 꼭 연락을 하시고 이동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병원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뭐 예. 각 지역 120이나 네. 한라인으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염호기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